오래 기억하는 힘. 집에서 하는 총명교실. 안녕하세요. 작업치료사 윤희영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과제 어떤 것이었죠? 네, 어디선가 들어본 클래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총 6명의 음악가들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누구누구 있었죠? 모차르트, 베토벤, 비발디, 쇼팽, 슈베르트, 차이콥스키. 저는 그 중에서도 모차르트의 소나타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는 클래식 생각나시나요? 오늘도 재밌게 기억해보시고 총명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총명교실 8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은 진압력 과제입니다.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일까요? 네, 현재 날씨는 지금 시간은 몇 시, 몇 분인가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장소는 어디인가요? 저는 중원구 치매안심센터 총명교실에 있습니다. 어르신들, 반려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키워보신 경험 있으세요?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반려견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네, 반려견과의 좋은 추억이 있나요? 키워본 경험이 없으신 분은 동물을 안 좋아하시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키워볼 기회가 없었나요? 반려견이란 말은 애완견이라는 말에서 요즘엔 반려견으로 많이 불리우는데요. 사실 애완견의 애완이라는 말은 장난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반려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의 의미가 있죠. 즉 반려견은 하나의 가족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쯤 키우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연애보다도 외로우면 반려견을 키우는 문화가 형성되었는데요. 이래서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반려견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점도 참 많은데요. 먼저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반려견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춰주는데 같이 산책을 하며 건강에 이점을 준다고 합니다. 또 꼬리를 흔들며 주인에게 재롱을 부리는 반려견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데 가벼운 웃음은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또 혼자 사는 사람이 반려견을 키우면 교감을 나누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어 고독감과 우울감을 낮춰줍니다. 이렇게 반려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또 혹시 길을 가시다가 이런 강아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안내견입니다. 이 안내견은 약 1년에서 2년 훈련을 받은 후에 이렇게 시각장애인의 길을 안내하고 위험을 보호하며 공공장소에서도 유일하게 출입이 가능한데요. 만약 보신다면 최대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안내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기특하죠? 네, 이렇게 우리 삶에 필요한 영역에서 반려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키우는 강아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강아지 1위는 말티즈입니다. 말티즈는 이탈리아 남부 몰타섬이 고향으로 알려진 소형견으로 항해 중 선원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선 내에 쥐를 잡기 위해 작고 빠르게 활동량이 많은 종으로 개량된 강아지라고 하는데요. 앙증맞은 외모와 애교 넘치는 성격, 흰 털로 많은 사랑을 받는 반려견입니다. 이탈리아 강아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국민 강아지입니다. 사람을 몹시 좋아하기 때문에 강아지 중에서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강아지이며 그래서 그런지 산책 다니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달려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강아지 2위 푸들입니다. 푸들은 특히 프랑스에서 국견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푸들이란 뜻은 물에 첨벙첨벙하다는 뜻으로 원래 총에 맞아 떨어진 오리나 사냥감들을 물고 가져다주는 일종의 충성심이 높은 조렵견 역할을 하던 강아지입니다. 여러 품종 가운데 똑똑하기로는 손에 꼽히고 교감을 하기에 수월한 점과 배변 훈련이나 습득 능력도 뛰어나고 영리하기 때문에 처음 반려견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강아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강아지 3위 시추입니다. 시추는 중국 앙실에서 키워지면서 발전한 견종인데요. 길게 늘어진 털이 사자의 갈기털과 비슷하여 중국어로 사자견이라는 뜻을 가진 시추라고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시추는 경계심이 적고 낯선 사람과도 친해지기 쉬우며 특히 사냥견과는 달리 가정견으로 탄생한 강아지라 태생부터 부드럽고 공격성도 낮고 사람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반려견을 접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강아지 탑3 1위 말티즈, 2위 푸들, 3위 시추였고요. 4위는 믹스견이고 5위는 뭘까요? 5위 보겠습니다. 요크셔 테리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대부분은 요크셔 테리어였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품종의 강아지들이 늘어나고 길거리만 지나가도 다채로운 강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크셔 테리어는 영국의 요크라는 지방에서 태어난 강아지인데요. 19세기 중반 요크 지역은 섬유 공장들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공장에 쥐들이 너무 많아서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었고 상품들도 훼손되어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쥐들을 해결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작고 빠른 요크셔 테리어들이 손쉽게 쥐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요크셔 테리어는 공장 지킴이로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면서 귀여운 외모 덕에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크셔 테리어는 주인을 잘 따르긴 하지만 고집이 강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부리기도 하는데요. 사냥개 출신답게 겁도 많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어릴 적부터 교육을 잘 시켜줘야 합니다. 6번째, 포메라니안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사랑을 받고 왕실견이라는 타이틀까지 있어서 출신지가 영국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영국산 강아지가 아닌 포메라니아라는 지역의 독일이 고향인 강아지입니다. 포메라니안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많이 기르는 반려견 중 하나인데요. 걸어다니는 손뭉치처럼 보일 정도로 털이 복슬복슬하게 자라나지만 귀여운 외모와 달리 실제 성격은 매우 사납고 다혈질이며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외부인이 만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강아지 순위 8위 치와와입니다. 치와와라는 이름은 멕시코에 위치한 치와와주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이 견종은 19세기경 미국으로 건너올 당시 발견됐던 곳이 바로 멕시코 치와와주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강아지들 중에서 가장 작기로 유명하지만 보기와 다르게 자립심도 강해서 주인이 집을 오랫동안 비워도 다른 강아지에 비해 외로움을 덜 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실내에서 키우기 적합하고 쾌활하고 작은 몸으로 날렵하게 움직이는 강아지입니다. 네, 다음은 9위를 한 닥스훈트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닥스훈트의 고향은 독일인데요. 이름의 뜻은 닥스는 오소리, 훈트는 개, 그래서 오소리 강아지라는 뜻으로 땅속에 숨어있는 오소리를 사냥하는 일을 했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땅속에 들어가 있는 오소리를 좀 더 편하게 사냥하기 위해 다리가 짧아졌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언가 쫓고 땅을 파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짤막하고 귀엽고 장난스러운 겉모습과는 달리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고 헛짖음과 무는 버릇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순위 밖에 인기가 많은 강아지 2마리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숑프리제입니다. 비숑프리제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곱슬거리는 털이라는 뜻인데요. 꼬불꼬불한 외모에서 생겨난 이름입니다. 비숑 자체가 굉장히 앙증맞고 귀엽게 생겨 유럽의 귀족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며 지내왔는데요. 향수를 뿌리고 귀족들이 안고 다니는 어찌 보면 귀족의 상징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어릴 땐 말티즈와 비슷해 보이고 크면 푸들과 비슷해 보이는데 솜사탕 같고 마치 인형 같은 외형인데요. 비숑프리제는 사람을 좋아해서 잘 따르고 가정견이지만 활동량이 많아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산책을 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웰시코기입니다. 웰시코기는 영국의 웨일스 지방이 고향인 강아지인데요. 옛날 유럽 민족인 켈트족이 길렀던 강아지로 유명하며 약 3000년 이상의 역사 깊은 강아지입니다. 머리와 넓은 귀는 마치 사막여우를 연상시키는 외모인데요. 아까 닥스훈트처럼 다리가 짧고 특히 빵빵한 궁뎅이가 인상적입니다. 성격은 대부분 다정다감하고 지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데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고 친밀도가 높으며 애교가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원이나 산책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기억과제 주제는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강아지입니다. 평상시에 산책이나 걷는 운동을 하시다가 만약 길에서 강아지를 보게 됐을 때 오늘 배운 기억과제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볼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강아지 말티즈, 푸들, 시추는 1, 2, 3등을 할 정도로 많이 키우는 반려견이었고 다음 순위로 요크셔 테리어, 포메라니안, 치와와, 닥스훈트, 비숑, 웰시코기 순이었습니다. 그럼 강아지 종류와 출신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네, 다 기억하셨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출신 강아지 뭐뭐 있었죠? 푸들, 비숑. 영국 강아지 뭐뭐 있었죠? 요크셔 테리어, 웰시코기. 독일 강아지 뭐뭐 있었죠? 포메라니안, 닥스훈트. 멕시코 강아지는 치와와. 이탈리아, 말티즈. 중국, 시추. 다 외우셨나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쉽게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기억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 출신 강아지는 푸들, 비숑입니다. 프랑스의 앞글자 피읍, 푸들의 피읍, 비숑의 비읍. 이렇게 해서 앞글자의 자음을 연관지어서 기억했습니다. 프랑스, 푸들, 비숑. 네, 저는 이렇게 기억했고요. 영국도 똑같습니다. 영국의 이응, 요크셔 테리어 이응, 웰시코기 이응 해서 이응이 들어가는 앞글자는 영국으로 기억했습니다. 다음 독일도 비슷한데요. 독일의 디귿, 닥스훈트의 디귿 이건 똑같죠. 근데 예외로 포메라니아는 보시면 5글자입니다. 5글자의 디귿. 저는 이렇게 연관지어서 기억했습니다. 다음 멕시코는 치와와. 이것은 3글자. 멕시코 3글자, 치와와 3글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였고요. 이탈리아 말티즈. 이탈리아의 티읕, 말티즈의 티읕. 똑같이 중간에 들어가죠. 이렇게 연관지어 기억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시추. 중국의 모음은 뭐죠? 중국의 모음은
우가 들어가고 시추의 추도 우가 들어가네요. 저는 이렇게 해서 기억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글자를 연관지어서 기억한 방법으로 외우셔도 괜찮고 아니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네, 위에 나온 강아지를 보고 출신지에 맞게 선으로 이어주세요.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닥스훈트는 독일, 푸들, 프랑스, 요크셔 테리어, 영국. 맞으셨나요? 다음 문제. 맞춰볼까요? 비숑, 프랑스, 포메라니안, 독일, 웰시 코기, 영국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같이 해볼까요? 말티즈, 이탈리아, 시추, 중국, 치와와, 멕시코입니다. 네, 다 맞으셨죠? 다음으로 중간인지 과제, 올바른 색 맞추기입니다. 네, 예시 문제를 보시면 보라라고 써있죠? 그래서 보라색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보라라고 써있는 글자에 색이 입혀진 색을 찾는 게 아니라 글자의 의미에 맞게 색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점수는 1점입니다. 이 점수도 잘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예시 문제, 파랑이라고 써있죠? 몇 번일까요? 네, 파랑색은 2번이죠.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아까 1점, 지금 2점 해서 총 3점, 이렇게 점수를 계속 합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예시 문제, 빨강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글자에 칠해진 색을 찾는 게 아니라 글자 의미 그대로 빨강이면 빨간색, 보라면 보라색, 파랑이면 파랑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찾아주시는데 색깔만 찾으면 너무 쉬우니까 옆에 점수도 계속 기억하셔서 합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총 얼마인지 맞춰주셔야 되는 인지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1점, 2점, 3점 나와서 총 얼마죠? 6점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제 집중하셔서 문제 풀어볼게요.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네, 다 맞추셨나요? 점수를 모두 합하면 얼마죠? 네, 총 19점입니다. 네,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강아지 기억과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아지를 보시고 이름을 알맞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첫 글자는 적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 말티즈, 푸들, 시추, 요크셔 테리어, 포메라니안, 치와와, 닥스훈트, 비숑, 웰시코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벌써 15분이 흘렀는데요. 쉬는 시간입니다. 화장실 갔다 오시고 잠시 휴식하셨다가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이 영상은 끄지 말고 노래를 들으며 기다려주세요.
네, 잘 쉬셨나요? 혹시 방금 들은 클래식 기억나시나요? 네, 모차르트의 소나타였습니다. 제가 강아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시고 이 강아지가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주세요. 첫 번째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는 무엇일까요? 네, 푸들입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웰시 코기입니다. 세 번째 귀엽죠? 말티즈입니다. 네 번째 이 강아지는 치와와입니다. 다섯 번째 비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닥스훈트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사진만 보다가 영상으로 강아지 종류를 맞추려고 하니까 헷갈리시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문제를 더 재밌게 풀어보셨나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 뭐였죠? 말티즈. 두 번째 푸들. 세 번째 강아지는 시추. 첫 번째 요크셔 테리어, 포메라니안, 치와와, 닥스훈트, 비숑, 웰시 코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적에 맞는 강아지를 찾아주시고 그 강아지의 종류를 말씀해주세요. 영국 강아지 2마리를 먼저 찾아주세요. 찾으셨나요? 네, 웰시 코기하고 요크셔 테리어였습니다. 다음 프랑스 강아지 2마리를 찾아주시고 종류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네, 비숑하고 푸들입니다. 이번에도 독일 강아지 2마리를 찾아주시고 종류를 말씀해주세요. 네, 포메라니안, 닥스훈트입니다. 네, 다음으로 중간인지 과제 반려견 산책 코스입니다. 요즘은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지나가다가 반려견을 보았을 때 에티켓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패티켓이라고 합니다. 반려인의 패티켓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출 시 목줄 착용하기, 배설물 수거하기, 반려동물 등록하기. 옆에 일반인의 패티켓도 읽어볼게요. 시작! 함부로 만지지 않기, 큰 소리 내지 않기, 갑자기 달려오지 않기. 네, 패티켓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 하나 시청하고 오시겠습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 개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제 같이 반려견과 산책을 나가볼 건데요. 패티켓 잘 기억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약도가 있는데요. 모란역 중심으로 탄천 반려견 놀이터, 애완용품점, 애견카페, 동물병원까지 각각 이동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계산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과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반려견 장난감을 사려고
애완용품점에 갈 거예요. 모란역에서 출발한다면 어느 방향이 더 빠를까요? 애견 카페 방향 아니면 산천 반려견 놀이터 방향, 어느 곳일까요? 문제를 풀어주세요. 네, 맞춰볼까요? 애견 카페 방향은 27분 더하기 35분이니까 1시간 2분이죠. 산천 반려견 놀이터 방향은 26분 더하기 31분은 57분이네요. 그래서 더 빠른 방향은 산천 반려견 놀이터 방향이 애완용품점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코스로 1시에 산책을 시작했다면 몇 시, 몇 분에 도착할까요? 모란역, 산천 반려견 놀이터, 애완용품점, 애견 카페, 다시 모란역으로 도착한다면 몇 시 몇 분일까요? 같이 맞춰볼까요? 모란역에서 산천 반려견 놀이터까지 31분이 걸리네요. 그래서 1시 31분이고 애완용품점까지 1시 57분에 도착하고요. 애견 카페까지 2시 24분에 도착하네요. 마지막으로 다시 모란역으로 돌아간다면 2시 59분입니다. 맞으셨나요? 다음 문제, 애견 카페에서 동물병원에 갔다가 다시 모란역에 도착한다면 소모되는 칼로리량은 얼마인가요? 칼로리의 기준은 10분당 300칼로리입니다. 네, 같이 맞춰볼까요? 애견 카페에서 동물병원에 가려면 모란역을 경유해야 되는데요. 모란역까지 35분 걸리고 동물병원까지 10분, 또 모란역까지 10분 해서 총 55분입니다. 55분에서 칼로리로 환산한다면 총 165칼로리입니다. 맞으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패티켓 빈칸에 맞게 채워주세요. 반려인의 패티켓 첫 번째, 외출 시 목줄 착용하기, 땡땡땡 수거하기, 뭐였죠? 배설물 수거하기, 반려동물 등록하기. 일반인의 패티켓, 함부로 만지지 않기, 큰 소리 내지 않기, 갑자기 달려오지 않기. 네, 마지막으로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강아지 기억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 강아지 순위입니다. 총 9마리 강아지를 배웠는데요. 순위 밖에 강아지 6종류는 친절하게 써져 있고 1위부터 3위까지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1위는 말티즈, 2위는 푸들, 3위는 시츄였습니다. 오늘 배우지 않았던 강아지를 체크해 주세요. 슈나우저하고 보더콜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